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보합 흐름 속에 이제는 큰 상승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가격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8,400달러대, 이외의 이더리움은 0.18% 하락한 1,81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의 XRP는 4.72% 하락한 0.5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6.4%, 1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 0.41% 상승한 모습,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1,310원대로 전날 대비 0.89%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캐치빅 글로벌에서 하나 5만 원 정도의 증정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 캐치빅 글로벌에 가입을 하시면 5달러를 지급을 하게 되고 이제 KYC 인증을 하게 되면 10달러를 지급해 주는데 이렇게 받은 15달러로 거래를 한번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2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을 캐치빅 글로벌 지갑으로 입금만 하게 되면 5달러를 지급하여서 총 40달러, 하나 약 5만 원 가량의 증정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셔야만 적용이 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5만 원의 증정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글로벌 은행권 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최근 이어가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하락세는 최근 암호화폐 상승 동력으로 꼽혔던 이 은행 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미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된 것으로 보이죠. 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7천 명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예상치였던 19만 5천 건보다는 약간 높았는데 지난 1월 이후 20만 건을 밑돌아 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임을 나타내게 되었죠.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의 경우는 이 전미경제협회 연설에서 최근 은행 혼란의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광범위하다며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인데 이 3월 FOMC 점도표의 연말 미국 기준금리의 경우는 5%에서 5.25%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차례 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이날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은행권 붕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연준 인사들이 연이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이 최근 크립토 마켓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또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겹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제 어제이죠. 국내 투자자들에게 핫한 뉴스가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에 대하여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나오게 된 것이죠. 이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비썸 코인원은 원화 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이 닥사 심사에 따라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다가오는 4월 14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소들의 경우는 지난 1월 6일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죠.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된 점을 지정 사유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한 달 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페이코인 측의 소명 이행 여부와 추가 검토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페이코인이 1분기 내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겠다라고 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 지난 15일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를 당분간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고 은행과 계약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예고한 1분기보다는 은행과의 계약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의 경우는 닥사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다라고 평가하였는데 이 해외 결제 사업을 비롯한 사업 계획 변경안을 상세히 소명했음에도 상장 폐지하는 것은 이 백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타 프로젝트들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라는 뜻에서였죠. 이 페이코인의 경우는 사업을 지속할 것을 명백하게 다시금 표현하고 있으며 이 지닥 거래소나 후오비 글로벌, OKX 등 해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과연 이번 페이코인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지난 위믹스 사태처럼 대형 거래소에 재상장되어 다시금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유독 이제 리플 XRP를 더욱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뒷받침해줄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업비트의 XRP 거래량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앞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이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업비트의 리플 1일 거래액은 이제 4억 5,090만 달러, 하나 약 5,832억 원으로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 중 1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같은 기간 이 바이낸스의 리플 테더 마켓 거래액은 4억 3,473만 달러로 하나 약 5,700억 원으로 업비트보다 700만 달러 가량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 비썸은 또 세계 3위를 기록하였었는데 이 코인원과 코비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 1위, 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코인데스크 US의 경우는 이 한국에서 리플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가 중앙화 거래소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상승 랠리를 부추기곤 했다라며 이번 리플 거래액의 일부는 워시 트레이딩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워시 트레이딩의 경우는 자전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 XRP의 가격 상승세 또한 거래량 증가에 한몫을 했겠죠. 이제 물론 오늘은 가격을 하락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 국내 암호화폐 중에 리플은 시가총액 2위로 참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XRP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게르게 코인이죠. 내가 사면 떨어질까 그렇다고 팔자니 오를까봐 못 팔겠는 딱 그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면 10달러까지는 충분히 오를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 소송 상황 또한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소식들이 반겨주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6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크립토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에 대해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크립토에 대하여 정말 싫어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인물은 이제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제 크립토 아미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그간 행실을 보았을 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최근 안티크립토적인 태도가 정부기관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크립토커런시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변화가 명확해 보이죠. SEC는 크립토커런시 프로젝트는 물론 거래소와 디파이 등 사실상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은 예외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역시 안전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CFTC의 바이낸스 고소 역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쩌면 CFTC의 고소만 아니었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미 3만 달러를 달성했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어쨌든 SEC와 CFTC는 서로 크립토의 규제권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크립토의 발전을 방해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주도권은 홍콩과 두바이, 싱가포르 등 크립토의 친화적인 국가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가 아예 대놓고 홍콩을 통한 크립토 거래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 앞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러한 변화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혀 반대였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2021년에는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모든 암호화폐 보유가 금지되었죠. 이제 당시 많은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이제 당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꽃을 피우리라는 기대감이 극에 달했지만 결국 SEC가 사실상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내 크립토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제 심지어 거래소들까지 못 살게 구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했죠.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역시나 탈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이 지정한 북한 등의 테러국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불을 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통제에 들어오지 않는 화폐, 이 달러를 위협하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는 국가가 사실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을 통해 크립토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 또 태도를 그랬냐는 듯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 모두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해 태도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결국 크립토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실감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달러 발행 능력으로도 중국의 막대한 노동력과 경제력으로도 비트코인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죠. 이 비트코인은 국가가 빼앗을 수 없는 최초의 화폐인 셈입니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급변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크립토를 통해 또 한 번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쉽사리 메꿀 수 없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